당을 좀 보충하셨나요? 당을 좀 보충을 해야 그 다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항상 공부가 나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멀리서 찾아요. 멀리서. 이 공부가 멀리 있는 줄 알고 자꾸 찾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놓고 또 놓고 또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한테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별을 자꾸 놓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오롯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금방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모습공식 할 때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일서부터 어떤 식으로 내가 보고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를 자기가 모습공식을 가지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좀 멀리 있는 거 찾지 마시고요. 가족이 굉장히 어렵죠. 모습공식 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이 상당히 좀 오래 가지요. 우리가 있어 보면은. 자, 297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읽으십시오. 잠깐만, 보살님 읽으십시오. 소리가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거 여기 계시는 분이 안 읽으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몰라요. 이게 음소거가 돼 있어서. 297쪽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자, 시작. 이거는 벽갈로 소리로 냄새로 없어. 변하여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라.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춤을 이룹니다. 이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법회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체성이 들린다. 우리가 자체성을 법신이라고 이름 지읍시다. 법성신, 법의 성품의 몸, 그만 자체성이 있는 것 하면 말하기가 거북하다 말이죠.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법회를 가지고 있다. 그 법의 자체다. 우리는 그 법의 자체다. 누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모습이 없으니까 누가 가진다 안 가진다는 말이 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법의 자체다. 이러한 그 법회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런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요. 이 법회도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한 법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회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주십시오. 색상신, 그거부터 시작. 색상신,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 제멋대로 변하는 몸뚱이, 몸뚱이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법신이 시키는 거예요. 무정부린 손을
시켜서 법신이 글을 쓰는 거예요. 빛깔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변하는 무정부인 손으로 글을 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색상신은 아무 죄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글을 쓰려면 손으로 글을 써. 보통은 손 자체가 글을 쓴다고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글을 쓰는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수술을 해서 신장을 떼가는지 간을 떼가는지 너무 신장을 붙이는지 또 너무 인공 심장을 넣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몸뚱이는 모르니까 수술이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몸뚱이가 성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성품이 없어서 그런 그 생체, 이식, 인공기관 이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98쪽이요. 읽어주십시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법신이 시키는 대로 옷을 잡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역시 그래. 자체성 없는 몸뚱이는 밥 먹는 줄도 몰라. 쉬고 가는 줄도 몰라. 그러나 법신은 알거든. 장사를 하는데도 법신이 무정물인 색신을 시켜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하는데도 걸갈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색신을 시켜서 서로 하여금 눈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이 모두 다 성태를 기르는 것이군요. 네네, 모두 다 무엇이 한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전부 우리의 성품짜리다. 법신짜리다. 그러니까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를 저는 말을 하고 있고 듣고 계시죠? 그러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습이 없어요. 그죠? 하나예요.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하나예요. 지금 몸뚱이는 둘로 나눠져 있지. 작용은 둘로 나눠져 있으나 저는 말하는 선언장을 배우고 여러분들은 말을 듣는 말하자 도반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습은 헛것이거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성태를 기르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자체성이 없는 색신이다. 그러나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성현들도 이거를 더 알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죽을 때까지 이걸 들었습니다. 한문으로 성태, 태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냥 태라고 합니다. 거룩한 태라. 지금 말하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히 아세요. 오늘부터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정견을 세우고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엔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관념적으로 알고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돌아보면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 처음 일하면 진짜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 그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벌써 몇 년째 공부를 해서 딱 돌아서 보고 내가 뭐를 공부했지? 뭐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공부한 힘이 하나도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일과 굴리기를 해라, 모습 공식을 해라, 새말기를 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생활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본성, 불성자리의 말하자면 살림살이 작용이지 않습니까? 몽땅.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직견이에요. 그게 정직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올 때 저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용과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자꾸 중냄비가 더 가깝게 느껴지면 중냄비를 자꾸 생각하시고 허공 스크린이 자꾸 가깝게 느껴지시면 허공 스크린을 이렇게 한 번씩 턱턱 떠올리라는 겁니다. 지금 죽이 끓고 있네. 이 죽, 저 죽, 그 죽. 온갖 죽이 다 법회하는 죽이 다 끓고 있네. 죽이 끓고 있는데 이 죽이 재료는 뭐예요? 죽이지. 재료가 죽이지. 근데 다 빈 거지. 헛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무한한 지혜가 생깁니다. 무한한 지혜요. 무한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해야 맞겠죠. 밝은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 몸뚱이가 자체성이 있고 또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1차의 모습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로 깜깜한 칠흑이에요.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 그 깜깜한 데서 내가 등불을 켜려면 어째야 되느냐면 이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밝아져요. 스스로 밝아져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깜깜한 굴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은 지혜의 등불이 밝혀져요. 지혜의 등불이요. 그렇게 되면 본래 내가 성품짜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일과 굴리 얘기하고 모습 공식을 아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록 하루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내가 아닌 나다. 어째서 내가 아닌 나입니까? 내라 해본들 걷어 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색신 손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색신 다리를 빌려서 여기로 가는 듯하고 저기로 가는 듯해.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친 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거친 자리는 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간다 온다 말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허공이 어떻게 간다 온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간다 온다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신이 색신의 손을 빌어서 글을 쓴다. 업신이 색신의 다리를 빌어서 걸어 다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밥을 먹어도 그렇고 잠을 자도 그런 거예요.
일을 해도 그런 거예요. 예. 새말기를 할 때 반드시 머스공식이 기초가 단단히 잡힌 연후에 새말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딱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신이 색신의 손을 빌려서 글을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을 쓰는 놈이 있거든. 우리는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는 없는 나거든. 이게 글을 쓰는 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면 말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뭘 하면 이 손이 무정물이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자꾸만 하게 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면 지혜가 자꾸만 밝아져. 지혜가 드러나서 그냥 내 마음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글을 쓴다. 이런 것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거를 하려면 안 되죠. 왜냐면 기초가 없지 않냐고. 기초가.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없는 나라서 글을 쓰면은 글을 쓰는 듯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만든다고.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있다. 요렇게 또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내가 없어요. 글을 쓰는 듯 한 것이에요. 글을 쓰는 듯, 보는 듯, 말하는 듯 한 것이 진짜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글을 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번만번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머스공식을 해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정말로 줄창 해야 됩니다. 내가 몸뚱이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지혜가 밝아져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지금 분별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그냥 이 해가 안 보일 따름이에요. 해가 안 보일 따름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면 그만 지혜가 드러나서 나중에 방명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태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쭉 항상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렇게 쭉 해나가면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그것이 바로 지혜자리가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대적광전이라고 가면은 대웅전에 어떤 절에 가면 대적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정멸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적광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혜가 밝아져서 광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여튼 밝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법을 정하라. 이렇고 이렇다. 그런데 성태자리 거룩한 태의자를 믿지 못했어. 그만 말을 잘 하는데 자기 뼈가지고 살리지는 못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마저가한테 그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성태를 길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성태를 완전히 길렀다면 그 속에 들어앉아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건 전부 모순놀이거든요. 무슨 놀이라? 무슨 놀이 속에 들어앉아도 상관없고
모순놀이 속에 들어앉지 않아도 상관없단 말이죠. 법을 아는데 성태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한테 휘둘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그 완전 바탕자리에서 낳은 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모습 성태를 완전히 그것을 기르면은 모습놀이에 들어갈 때 모습놀이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고 둘로 나누지를 않겠죠.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와 모습놀이를 딱 구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성태를 기르면 진짜와 가짜,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기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경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법을 많이 알아요. 뭐 우리 같으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내가 뭐 밥을 먹는다. 이게 다 알아. 말귀로 다 알아, 말로는. 근데 실제로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실제로 되니? 그거는 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매일 일과 굴리고 머스공식하고 새말기하고. 일과 굴리기 진짜 좋은 겁니다. 일과 굴리기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생활 속에서 정진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 그걸 일생 그걸 보면 부처님은 꼭 그 새벽 그러니까 자시니까 11시에서 1시가 1시가 자시죠. 11시에서 1시 자시. 한 새벽 한 3시까지는 꼭 정해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안 주무신다는 얘기를. 그걸 보면. 그래서 밤에 쿨쿨 잘 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좀 죄송하기도 해요. 밤에 잠은 자야죠. 밤에 잠을 자야죠. 부처님은 그렇게 낮은까지도 항상 그 선정해 드실 때 그 자시, 자치, 축시에는 항상 선정에 들어가 계신 그것이 늘 있고, 그때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도, 백봉생 모시고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75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야청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 앞에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선생님 딱 앉아 계신대, 새벽에. 그래서 내일은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보다 먼저 앉아야지.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도 딱 앉아 계신대.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셨어요. 백봉 선생님도. 늘 정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몸이 이제 좀 많이 괴롭고 그러셨을 때는, 그러니까 24시간이 정진 시간이에요. 이렇게 차를 마실 때도 늘 정진하시고, 이게 딱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누워 계실 때도 늘 이렇게 항상 정진을. 하여튼 선생님이 몸을 막 이렇게 비틀어서 등에 벽에 뭐 기댄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1년을 모셨는데 항상 방 가운데 앉으시고, 앉을 때는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바로 앉으시고, 이제 몸이 괴로워서 누워 계실 때는 이제 반듯하게 누워서 계속 이제 정진하시고, 이렇게 늘 정진하는 모습을 이제 늘 보았죠,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옆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늘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해서 좋으면 희웃고 나쁘면 성을 내버리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지만 눈과 타협을 하니 좋아도 그만이요 나빠도 그만이라. 이러한 마음가짐새가 성태인데, 이러한 마음가짐새를 밥 한 숟가락 쓰는 사이에만 가져도 허공
공중에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공이 더 많다고 천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눈으로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해.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이미 내가 있는 거지요. 주객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기본이 있어야지 좋다 나쁘다 하지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말하자면 자기의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 것이야. 깨닫고 싶어. 깨달으면 좋은 것이야. 왜 좋니? 왜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다는 건 이미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것이.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나거든. 없는 나라서 좋다 나쁘다 거기에 그렇게 뭘 보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 하는 동시에 거기에 딱 들어앉거든.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좋다 나쁘다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찬 거에 딱 대면 아 차다. 뜨거우면 뜨겁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벌써 춥다. 덥다. 이거는 이미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딱 그걸 색수상행식할 때 수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아 차다 이렇게 하면 차다에서 끝이 나지. 도의는 차다에서 더 이상 거기서 파생상품을 안 만드는데 우리는 차다에서 파생상품을 막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으면 희웃고 나쁘면 성을 내.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지만 어떻게 한다? 거기에 들어앉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계에 들어앉지 않는다. 그래서 좋아도 나빠도 그냥 마음을 그냥 내려놓아야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성태를 기르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이러한 마음가짐새가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좋은 데도 들어앉지 않고 나쁜 데도 들어앉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으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새를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만 가져도 허공중에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도 공이 더 많다. 왜? 그런 마음은 한계가 없거든. 허공과 같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칠보탑 세우는 것보다 칠보탑은 뭡니까?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그 마음가짐 한 숟가락 뜨는 동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습보다 공이 더 많다 이랬는데 정말로 모습 공식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모습 공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면 그냥 보고 아 좋은데 그럼 좋다 쏙 들어가거든. 그러면 얼른 자기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내가 지금 좋다라고 하고 있거든. 좋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좋다는 것도 내려놓지만 나라는 것도 내려놓게 돼요. 그 관념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게 돼.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만 해. 내가 자꾸만 연습을 해. 좋을 때도 연습하고 나쁠 때도 연습하고 자꾸 연습하다가 보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걸 느낄 거라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라고요. 공부한다고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그 공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누구가 사역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좋아도 그만이고 나빠도 그만이면 나무나 돌멩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흥정하더라도 흥정하는 줄 아면 장사하더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에 금방 들어앉고 흥정하기 시작하면 흥정하는 데 쏙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이걸 일부러 시험해 보세요. 손님하고 흥정해. 나는 더 받아야 되겠고 손님은 갚으려 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입을 시켜서 말하는구나. 지금 말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서 이 물건 줘서 사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마디에 내가 들어앉질 않아. 이것이 좀 어려워요. 잘 되지는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달만 훈련하면 됩니다. 예. 백봉 선생님은 한 달만 훈련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한 달 훈련해도 되지 않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우리는 입장이 달라. 선생님은 이미 확철 대오를 하고 난 뒤에 딱 깨닫고 보니까 그거를 의심을 해서 백봉 선생님은 간화선을 하셨거든, 무자하도를.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완전히 분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그 바탕자리가 선명하시지 않습니까? 선명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하면 바로 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어쩌냐면은 맨 모순놀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맨 모순놀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때 백봉 선생님 새말귀 법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80년도 그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그 법문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세상에 벌써 안 계시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자료죠. 이게요. 직접 육성으로 해놓으신 그 법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가 참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런 모습을 잘 굴린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그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는 듯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확 배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듯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물건 줘서 사세요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말은 하고 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앉지 않는다. 왜?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인 줄 알거든. 허공성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전부 다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인지를 작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작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인데, 들어앉지 않는다 이 말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이걸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말하는 내가 만약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거 잘 몰라요. 내가 있으면요. 근데 말하는 내가 없으면 그냥 말하는 게 그냥 내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시켜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은숙 보살님 어떻습니까? 저기서 말을 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두 개가 딱 서버리거든요. 자, 지금 내가 말을 하면, 지금부터 1분만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듣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간만 해볼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고민이 없어. 고통이 없어. 처음엔 조금 고통이 생기지만 나중에 고민이 없어. 그만 그런가 보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김광현 씨, 지금 내가 말한다 이라고 한번 들어봤지요?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듣는다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 내가 듣는다 할 때는 그냥 오감이 편안하게 듣는데요. 네. 내가 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꾼 선원장님 그 목소리를 제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감이 약간 이렇게 귀보다는 제 입 쪽에 자꾸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예, 좋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명장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선원장님이 돼서 말하는 것으로 자꾸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영남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어렵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듣는다고 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말을 할 때는 선원장님 생각을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일심행이 말을 하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간극이라고 하나 간격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좀 벌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말한다라고 해서 들으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간격이 없어져. 그러니까 명장거사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몸뚱이 내라는 것이 헛것이죠. 일심행이 헛것이죠. 거기 김은숙 보살님 헛것이죠. 그러면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있고 상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다 하면 듣는다가 딱 생겨요. 그래서 항상 둘러봐요. 둘러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반야사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파도 소리 듣기도 하고 저기 빗소리 듣기도 했는데 그거 들을 때 내가 듣는다고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그 반문 공부하는 것도 같죠. 내가 듣는다고 하면 듣는 내가 있고 소리가 있어요. 둘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오로지 듣는 데만 딱 내가 투명인간처럼 내 몸뚱이가 투명인간처럼 생각해서 딱 듣는 것만 하면은 그냥 하나가 되거든. 그게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놈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듣는 놈하고 같은 놈이거든요.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이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로 하나가 돼봐야 알아요. 듣는 놈과 말하는 놈이 그냥 맞아 통해버려야 된다고 하나?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해야 돼. 그러면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백봉 선생님이 엉뚱이 내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요? 법신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는 거지요. 법신으로서의 내가 말을 해.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놈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거 할 때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인데 참 이게 어려운 말이라요. 분별이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은 굉장히 근본 무명에서 이게 일어난 것이거든.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주객이 둘러본다는 것은 되게 거친 것이고 아주 그 미세한 곳에 가면은 우리가 그 미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거든.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런 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줄 알고 있거든.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어.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으려고 하고 내가 어쩌려고 하고 저쩌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내밖에 없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말하는 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면 밥 먹는 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나하고 밥하고 먹는 거하고 세 개가 항상 있어.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면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통도 없어. 이럴라 저럴라 이런 고통도 없어.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갈등도 있고 좀 하려는 그런 고통도 생기죠. 그러나 고민이 없어. 어떻게? 그만 그런가 보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냥 바로 법신 자리에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그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막 이론을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색신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입으로 외우듯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로 그렇게 자꾸만 하라고,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성이 딱 되면 그만 그대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주저앉지 않는다.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데 주저앉는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는. 처음에 훈련이 잘 안 되면 어쩌다가 말을 실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말이 헛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좋다고 말할 것을 나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이 길 뿐입니다. 솔직한 말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누구를 믿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내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자, 한영희 보살님은 요 내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했는데 요 어떤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어. 지금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내 자신밖에 못 믿어. 법신으로서의 나. 왜 그렇지요? 왜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면 이제 뭐라냐면 대답이 어벙벙한 거지. 그죠?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지요? 이류가사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왜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요? 이런 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왜 내 자신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아니 그 앞에 나와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내가 누굴 믿겠냐는 겁니다. 내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